안녕하세요. 재테크의 여왕 슈엔슈입니다. 네, 제가 2부에서는 투자 설명서를 어떻게 보는지 간단하게 보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이번 3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많으시고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모주 어떻게 매도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슈엔슈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투자할 때 대체 수익은 얼마나 날 수 있는 건가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따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왜냐면은요, 작년 6월달 매도 개편안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가 상장 당일에는 공모가에서 60%, 최대는 400%까지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공모 주식이었다라고 하면 상장 당일에는요, 6,000원부터 40,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000원의 공모주를 받았는데 6,000원 생각은 사실 잘 안 하고요. 대체적으로는 40,000원까지 이게 오를 수 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40,000원에 이미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따따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따블까지 가는 종목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따따블까지 갔었던 종목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말에 상장한 종목인데 가장 마지막 공모주 청약 종목이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상장한 종목 바로 DS 단석 되겠습니다. 자,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10만 원이었었어요. 참 심플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장일에 40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희망을 품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시초가 37만 원 찍고 그 다음에 40만 원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따블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좀 그래 따따블 이렇게 익숙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상장 2길에요 최고가 49만 5천 원을 찍고 그 다음에 쫙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31만 8,500원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하루 변동폭이요 무려 44%.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분명히 4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최저가인 31만 8,500원을 보다 보니 못 팔겠는 거예요. 나는 공모주 10만 원에 받았지만 왠지 손해난 기분. 아마 느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최근 주가는 그럼 어떠느냐? 바로 그 공모가 10만 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 상장 초일이나 이 길에 못 파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시초가에 매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공모주 투자할 때는요, 제가 2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주 청약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모주를 매도하는 것까지 상장일 시초가에 매도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보통 공모주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 그 시초가에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냐라는 거죠. 상장일 시초가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장일 시초가에 8시 40분부터 9시까지 동시호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매수 물량도 보이고 그다음에 매도 매수 그 가격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 시간대에는요, 시장가라는 주문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가격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가가 우리는 그게 가격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상장일에 시초가 나오는 그 가격이 최초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가 주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가 주문 넣게 되면 주문 잘못 넣었다고 오류 났다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가격을 지정해서 넣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상장일에는 그 공모가의 60에서 400%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 안에서 주문을 넣으면 되는데요. 저는 시초가에 무조건 체결이 돼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최저 가격인 60%의 가격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60%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10,000원짜리를 6,000원에 넣었다 하더라도 그 가격에 체결되는 건 아니에요. 시초가에 형성되는 가격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는 가격에 체결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최하인 60%의 가격을 넣게 되면은요, 요게 동시호가 시간에 움직이면서 시초가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초가의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60%에 넣는 것보다는요, 9시 되기 직전에 8시 한 58분에서 59분쯤 보면은 대충 시초가가 어느 정도의 형성될지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초가 형성될 쯤 가격에 이렇게 살짝 낮게 넣으시면 뭐 100원 또는 1,000원 이렇게 낮게 넣으시면 체결이 시초가에 바로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넣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꼭 제일 낮은 가격에 넣지 말라라는 거. 나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시초가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슈엔슈님, 공모주를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슈엔슈님은 너무 공모주 잘 매도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거는요, 내가 실제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남의 떡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심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공모주는 대부분 시초가에 매도하는 것이 이제 공모주의 정석이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대부분 상장의 시초가가 고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초가에 그냥 매도하고, 아니면 시초가 언저리에서 아무리 늦더라도 9시 반 안에는 매도를 한 다음에 제발 좀 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관심 종목에서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는 내 본업에 빨리 돌아가는 것이 낫다. 특히 우리가 공모주를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은요, 내가 그 최고가에 못 팔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 그거에 못 팔아서 속상해요,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요, 균등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받아봤자 한 주 아니면 2주예요. 그런데 최고가 계산해봤자 몇천 원 차이 안 나거든요. 그 몇천 원에 나의 하루 기분을 제발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침 일찍 그냥 매도하고 익절은 늘 옳다, 이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이 나면 늘 옳다,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셔가지고요, 내가 어차피 매도하고 나잖아요. 한 달만 지나도요, 내가 얼마에 매도했는지, 또 그 종목에 투자했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아주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 매도하고 내 본업에 충실할 것을 꼭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는데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모주 투자가 제가 아까 1년에 50개에서 80개 종목을 상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50개에서 80개를 매년 해서 내가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수백 개의 종목을 내가 투자를 할 건데 그 몇천 원 저가 때문에 절대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도한 가격이 최고가려니 생각을 하시고 익절은 늘 옳다의 마인드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모주는요, 대체적으로 앞 종목의 흐름을 좀 많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너무 청약 당시에는 별로였는데 하는 경우에도 앞에 종목이 아까 하는 말로 따따블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뒤에 종목이 별로였는데도 굉장히 좀 시세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상장했었던 종목 중에 꿈비라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유화 가구 만드는 그 유화 매트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청약 당시에는 뭐 그렇게 인기가 없었다가 상장일에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었던 이유가 앞에 종목이 굉장히 상장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사실상 좀 쉽지가 않고요. 우리가 투자할 만한 공모주를 찾는 법은 그때의 주도주 또는 그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테마주들 위주로 청약을 하게 되시면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주도주라든가 인기 있는 테마주 이런 것들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요 공모주가 구주 매출이 없고, 그러니까 신주로만 모집이 되고, 그 다음에 상장 당일에 유통 가능 물량이 많지 않은 거. 대부분 상장 가능일에 그 공모주 정도만 유통이 되는 그런 공모주를 찾으시면 대체적으로는 크게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거, 투자할 공모주는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공모 주식수를 이렇게 보면 확인을 해보면은요, 신주 모집과 구주 매출이 있어요. 자, 신주 모집은 말 그대로 그 공모 주식수 자체를 신주로 모집을 해서 신주로 모집을 해서 우리가 받는 그러니까 그 신주 모집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주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신주로 모집한 금액 전부 다 회사로 그대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주 매출은 기존의 대주주들이 갖고 있었던 지분들을 시장에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주 안에 구주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돈은 회사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대주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이 공모주 새로운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에는 이 기업이 굉장히 이 돈을 통해 가지고 IPO 자금을 통해서 사업도 늘리고 이런 용도로 우리는 사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약을 하는데 돈이
대주주 호주머니로 들어가 이런 기업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기업들은요, 상장을 한다라고 했다가 철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주 매출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기업에 흘러가는 돈이 아니라 그 대주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이 많지 않은 공모주, 자,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포스팅할 때 기존 주주 엑시트용이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요. 자, 상장 당일에 기존에 투자했었던 그런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제 상장일부터 이제 그 주식을 팔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이 팔고 나가는 물량, 엑시트하는 물량, 이 물량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유통 가능 물량이 많다 보니까 상장일의 변동성도 크고, 그 다음에 주가가 그만큼 오를 가능성도 높지 않겠죠. 그래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이 많지 않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신주 정도, 공모주 정도만 이렇게 상장하는 그런 공모주들에 투자하게 되면요, 대체적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많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모주가 상장한 다음에 수익이 날 수 있나요? 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사실 매도 개편안으로 인해 가지고 웬만한 종목들은 다 수익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공모주도 주식이에요. 엑셀세라피틱스라는 종목이 주관사 대신증권이었었고요. 상장을 했는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그 공모가가 10,000원이었어요. 근데 공모가에서 2,000원 오른 12,000원 정도 수준에서 살짝 찍고 그 다음에 쫙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동안에도 제가 계속 시세를 봤는데 공모가에 못 미치더라고요. 공모가 계속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공모주 투자가 절대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 자체가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원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모주 역시 모두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상장 후에 계속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신다면, 사실 상장 후에 주가 오를 수 있죠. 왜냐면 어떤 기업이 이렇게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 그 기업이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요, 대부분의 공모주들이 요즘에는요, 싼 가격에 확정되지 않아요. 공모가 자체가 비쌉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상장일에는 제가 아까 그랬죠, 매도 개편안으로 인해서 400%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일에 오버슈팅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일 또는 상장 초일에 고점을 찍고 대부분은 다 하락하는, 아까 DS 단서 그 차트의 모습이 8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장일에 매도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늦어도 상장 그 이 길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 관리에 훨씬 낫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 예측, 기관들 참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잖아요. 기관들의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관들도요, 공모주 참여해서 받은 공모주를요, 대부분 3일 안에 전부 다 매도합니다. 기관들도 매도하는 주식을 내가 굳이 장기 보유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이 너무 좋고 정말 이 기업과 동고동락하고 싶다, 주주로서 오래 남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장일에는 일단 판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 정말 이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매수하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물론 오를 수는 있지만 그거는 내가 차라리 확인을 하고 사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장 후 바로 이제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이제 상장일에 고점을 보게 되면 그 고점에 못 판 속상함 때문에 좀 잘 못 팔아요. 특히 공모주 초보 투자자인 경우에는 에이, 언젠가 고점 한번 가겠지, 이런 생각에 요거를 또 묻어놓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종종 하는 말 있죠. 다이소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종목들이 계속 잔고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나도 이 종목을 청약했다라는 것조차 까먹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주식수가 많으면 기억을 할 텐데요. 주식수가 또 한 주, 두 주 있다 보니까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잔고 이렇게 열었다 보면 내가 이 종목을 청약을 했었네? 이게 여기 들어와 있네? 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매도해 버리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매도하잖아요. 공모가보다 훨씬 하회한 가격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잔고를 다이소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상장일에 무조건 매도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투자할 공모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까 제가 일부에서 대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여라고 해서 높은 수익률을 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대여들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공모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좀 익히 들어본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여들은 대체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하반기에 어떤 대여가 있느냐? 자, 하반기에요. 우리나라 온라인 1호 은행인 K뱅크가 있습니다. 네, K뱅크가 지금 상장 예정인데 사실 K뱅크는요. 지난 2021년도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할 때 분위기 보면서 따라 상장을 할 예정이었다가 카카오뱅크가 상장 그 초반에만 분위기가 좋고 이후로 주가가 좀 쭉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K뱅크도 그거를 보면서 이제 조금 상장 시기를 저우질하다가 요번 하반기 안에는 꼭 상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요번 하반기에 상장을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로는 증권가에서는 기업 가치를 5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카카오뱅크 아침에 오면서 시총을 봤거든요. 10조 정도 되더라고요. 10조 조금 넘는 수준인데 K뱅크가 그거의 한 절반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 K뱅크 저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간사 계좌 꼭 개설해놔야겠죠. 그래서 주간사가 NH투자증권, KB증권이거든요. 미리 두 개의 증권사 계좌는 좀 개설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 조금 기억해야 될 공모주, 물론 뭐 공모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더본코리아가 있습니다. 자,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희망 공모가 밴드가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인데요. 3만 원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 지금 시총이 4,0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K뱅크 뭐 5조 이런 거에 비하면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시장에 관심이 좀 있으므로 더본코리아 이것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단점이 조금 뚜렷해요.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모주 구주 매출이 없이 백종원 대표의 지분이 거기에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고요. 신주 모집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주 모집만 실제로 공모주 상장일에 매도 물량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물량만 있고 그 부분은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더본코리아 우리가 좀 익숙한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요. 과거에 음식료 업종이 상장했을 때예요. 상장일 당시에는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가 들어본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추후에도 주가가 꾸준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대부분 우하향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공모주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1부, 2부, 3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공모주 투자할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된다. 캡처하시고 꼭 주의하시는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 같아요. 주간사 계좌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가 좀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주간사 계좌를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특히 내가 증권사 계좌가 많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간사 계좌를 좀 미리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비례 청약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파킹 통장이나 마이너스 통장 쓸 때 또는 예적금을 담보대출 받는다라고 했을 때예요. 그 이자까지 아주 꼼꼼하게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 이상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 제가 인건비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인건비를 충분히 건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종목에 대해서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대출로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환불일에 꼭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는 거. 저도 사실 이런 실수 딱 한 번 한 적 있거든요. 상환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마이너스 통장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 내느라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꼭 환불일에 특히 마이너스 통장처럼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꼭 대출 상환을 한 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술특례 상장했을 때 기술특례 상장 종목 자체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체를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술특례 상장이다라는 거는 지금 적자 기업이에요. 또는 자본 잠식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상장했을 때에는 지금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모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값어치를 끌어다가 공모가를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공모가 자체도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상장 후에 수익이 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특례 상장 같은 경우에는 청약할 때에도 주의하시고 투자 자체도 주의하셔야 되고 너무 크게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상장한 엑세세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시초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시초가도 청약 수수료 정도 날 만큼 12,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꺾여가지고 공모가 밑으로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특례 상장은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이 얘기 정말 꼭 드리고 싶은데 청약 수수료까지 내 돈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 수수료도 실제적으로는 나의 비용이 나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공모 청약을 했다. 그런데 내가 청약 수수료로 2,000원을 냈다. 그러면 실제로 나의 투자 금액은 1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2,000원에 매도했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이 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청약 수수료를 내가 냈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까지 비용을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요. 중복 청약이 불가하다라는 거. 자, 예를 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예를 들면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 주관사가 NH증권과 KB증권입니다. 그러면 두 곳 다 청약해서 나는 주식수를 좀 더 많이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둘 중에 더 먼저 청약한 증권사가 유효하고요. 나중에 청약한 증권사는 백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 주관사 인수사 있는 경우에는요. 꼭 한 곳만 골라서 청약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중복 청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2021년도에 그 균등 청약이 처음 생겼을 때는요. 사실 그때는 중복 청약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잠깐 그랬고요. 현재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제발 중복 청약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는요.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발 좀 상장일에 매도 수익에 대한 좀 욕심을 버렸으면 좋겠다. 상장일에 누구든지 최고가에 매도하고 싶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장일에 매도 욕심까지 버리는 걸 저는 공모주 투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상장일에 익절은 늘 옳다 이런 마인드로 수익이 나면 됐다라는 마인드로 빨리 매도하고 내 본업에 돌아가실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하고 이제 연장성산인데요. 상장일에 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상장일이 최고가인 경우가 많다. 상장일 이후로 주가가 쭉 우하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내가 상장일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 고점에 매수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상장일 시초가에 매도하는 것까지가 공모주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요, 내가 고점에 매수해서 다시는 그 가격을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운 좋게 매수해서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주 투자는요, 공모주 배정받은 그 주식수에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굳이 상장일에 매수해서 고고 수익 몇 프로 조금 더 나겠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공모주 어렵지 않죠? 공모주 투자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는 한 주, 두 주 균등 청약 정도만 하니까 이게 뭐 투자할 의욕이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다라는 거는 재테크 용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록 치킨값, 커피값밖에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 쏠쏠하게 모으면은요 또 재테크할 때 내가 시드머니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간식비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주 투자 앞으로 슈앤슈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